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순웅입니다. 자, 오늘 25 SLX BFS 요 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25 안타에 묻혀가지고 출시된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번에 25년도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베이트 피네스 릴입니다. 자, BFS라는 거는 베이트 피네스 시스템 약자고요. 그리고 기어비는 XG 한 가지 모델로만 출시됐습니다. 자, 요 모델의 리뷰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기꺼이 릴을 보내주셔가지고 자, 리뷰를 한번 언박싱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스를 열어볼게요. 구성은 아주 단촐해요. 그냥 릴 단품, 그리고 뭐 오일 같은 것도 안 들어있고, 이건 지금 윤성 정품인데 그냥 뭐 설명서 같은 거 좀 들어있고, 분해도가 있네요. 분해도 있고, 뭐 끝이에요. 굉장히 단촐한 그런 릴인데, 자, 요게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내수 기준으로 20만원이 안 되고, 배송비 포함해도 한 18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윤성 정품으로 구매를 해도 24만원 정도? 그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베이트 피네스 릴입니다. 자, 우선 스펙을 한번 보면은 기어비는 8.2 한 가지로만 출시가 됐고, 디렉력은 3.5kg, 무게는 170g. 170g이면은 약간 베이트 피네스 릴 치고는 가벼운 건 아니다. 22 알데바란이 이제 시마노의 극 피네스 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가 이제 130g 정도고, 다이와 쪽에서는 23 SS 에어 정도가 145g 정도니까, 이거는 22 알데바란에 비하면 40g이나 좀 무거운 그런 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베이트 피네스 릴 같은 경우는 이 스풀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또 스풀 무게도 재볼게요. 일단은 스풀 직경은 이 직경은 32mm이고 폭은 22mm입니다. 그리고 권사량은 카본 6파운드 기준 45m, 그리고 합사 0.6호 기준으로 150m가 감기고요. 그리고 권상장 1회 전당 최대 회수량 82cm입니다. 기어비 8.2, 권상장도 82cm, 파리파리. 한국인을 겨냥한 그런 릴인가? 빨리빨리. 자, 그리고 베어링 수가 5개예요. 원웨이 베어링 하나, 그리고 볼 베어링 5개. 시마노 릴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풀로 들어있을 때 11개거든요. 그래서 5개라는 거는 아마도 이 노브 쪽 4개가 부싱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웜기어 쪽 한쪽이 부싱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샤프트 아래쪽 하나가 아마 또 부싱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건메탈 색상에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요 바디 디자인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년식 큐라도에서부터 시작된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시마노에서는 엄청나게 울고먹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아마도 이 디자인을 많이 울고먹는 이유가 호불호가 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15년이면은 10년이 넘게 된 그런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그렇게 뭐 촌스러워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색상 때문에 그런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자, 옆에는 이렇게 SLX라고 써 있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때 SLX DC 기반의 그런 바디를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릴을 받아보니까 큐라도 기반의 릴이네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FTB라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시마노의 베이트 피네스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FTB는 피네스 튠 브레이크의 약자고요. 이 브레이크는 특이하게도 한번 브레이크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자, 사이드 커버는 이렇게 아래쪽에 당기는 레버가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사이드 커버 쪽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NS 이렇게 가는 거예요. NS. 자, 요 브레이크는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마그네틱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브레이크에 요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살짝 눌리는 게 보이시죠? 브레이크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요게 이제 시마노에서는 원심 마그네틱이라고 부르는데, 스풀의 회전에 따라서 이 스프링이 작동해서 회전이 너무 빠를 때는 조금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브레이크가 조금 많이 잡히고, 회전이 느릴 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덜 잡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맴돌이 전류 자력의 영향력 내에서 도체가 회전을 할 때 그 반대 방향의 힘이 적용돼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맴돌이 전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스풀을 한번 꺼내 볼게요. 스풀이 홀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죠.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고, 스풀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굉장히 가벼운데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저울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8.9g, 9g 정도 나오네요. 제가 23 SS 에어 요 스풀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23 SS 에어가 완전 극피네스 릴이거든요. 정말 가벼운 채비도 잘 날아가는 그런 극피네스 릴인데, 얘를 재보면 얘가 더 가벼울 것 같은데, 와, 7.5g, 굉장히 가볍죠. 자, 그래서 이 25 SLX BFS는 극피네스 릴보다는 피네스 릴이지만 조금 파워 피네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너무 가벼운 1g 미만 이런 엄청 가벼운 채비보다는 3g 이상, 3g에서 5g 요 정도 조금은 가볍지만 너무 가볍지는 않은 그런 채비를 쾌적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릴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로드가 받쳐줘야겠지만 그런 릴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은 가격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넷으로 구매하시면 20만원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베어링까지 튜닝하게 되면 아주 괜찮겠죠? 자, 그러면 로드에다가 한번 꽂아서 파지감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로드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완전히 바디가 엄청 작거나 낮은 바디는 아니어서 엄청 막 작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디 자체가 컴팩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이 엄청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이 얼마나 작냐면 저는 골프 장갑 22호 끼거든요. 제일 작은 거. 그렇게 손이 작은 제가 쥐었을 때 굉장히 쾌적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후드 부분이 조금 얇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얇아서 엄지를 올렸을 때 불편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안정감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릴링감을 한번 볼게요. 릴링감은 지금 소음이 좀 들리시죠? 슥슥슥 하는 소음이. 이게 그 경량화된 시마노 알루미늄 기어의 전형적인 소음이거든요. 약간 슥슥거리는 소음이 들리는데, 여러분 이 소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알데바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알데바란은 얘보다 조금 소음이 더 심한데 이 소음 때문에 릴링감이 되게 서걱거리네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용한 실내에서는 당연히 들립니다. 당연히 들리는데, 막상 필드에 나가서 필드의 주변의 환경 소리를 들으면서 릴링을 해보시면 굉장히 릴링이 부드럽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조용한 데서는 당연히 시끄러운 편이지만 릴링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시마노 특유의 그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 묵직한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얘랑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소리도 비슷하죠? 얘는 지금 새 거는 아니고 약간 제가 쓰던 릴이지만 소리는 비슷해요. 릴링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릴링감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 두셔야 될 상황이 뭐냐면, 이 작은 베어링 베이트 피네스 릴 같은 경우는 스풀 베어링이 굉장히 작거든요. 얘는 여기에 베어링이 없구나. 자, 사이드 커버 쪽 베어링을 보시면 얘가 어떤 베어링이냐면은 내경 3mm에 외경 7mm짜리 되게 작은 베어링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범용 릴 같은 경우는 외경이 10mm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작죠. 이 작은 베어링의 특징이 소음이 조금 빨리 올라와요. 소음이 난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음이 조금 빨리 올라온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베이트 피네스 릴에 작은 베어링을 쓰는 이유는 시동 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풀이 회전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무게, 그거를 이제 시동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벼운 베어링이 아무래도 시동 관성이 적어요. 스풀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베어링이 작아야 시동 관성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채비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실내에서만 릴을 보면 의미가 없겠죠? 자, 이 릴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던져보러 필드에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제가 이제 필드에 와서 브레이크를 조정을 해봤는데 마그네틱 브레이크 FTB 너무 빡빡해요. 이걸 어떻게 돌리라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돌리면 잘 안 들어가고 꽉 눌러서 돌려야 간신히 돌아가는 그 정도로 브레이크가 좀 빡빡해서 좀 불편하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점이 여기 찍혀 있거든요. 프론트 커버 쪽으로 찍혀 있는데 요 점의 위치가 좀 위쪽에 찍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이 브레이크 숫자, 다이얼 숫자를 좀 가리는 위치에 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지금 단점들이 보이고. 자, 드랙력은 3.5kg죠. 이렇게 손으로 돌려봤을 때 뭐 부족함은 없죠. 어차피 피네스 릴이니까. 근데 지금 시마노 릴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 스타드랙을 돌려서 드랙력을 조정을 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강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약간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빡 세져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낚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드랙력을 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좀 가느다란 라인을 쓰신다면은 갑자기 드랙력을 딱 바꿨는데 라인이 빵 하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드랙력을 어느 정도 딱 맞춰 놓고 거기서 변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드랙력을 맞추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저는 어디 바닥에 걸리는 데다가 루어를 걸어 놓고 미안한데 이거 좀 한번 밟아봐. 그냥 밟아. 자, 이렇게 걸어 놓고 쭉 들어요. 그러니까 로드에 맞추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쓰는 로드는 울트라 라이트 로드인데, 자, 쭉 들었을 때, 자, 이 정도 힘차 나오죠. 더 잠궈도 돼요. 조금 더 잠궈서. 자, 지금은 좀 빡빡해요. 살짝만 더 풀어.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어. 땡큐. 자, 이렇게 어딘가에 걸어 놓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딱 드랙력을 잘 맞춰 놨으니까 이 상태로 지금 브레이크 6인데 확실히 비거리가 안 나오죠. 10m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브레이크를 5로 낮춰서 하나씩 낮추면서 해볼게요. 그래도 이 옛날에 16년도 알데바란 이후로 이 FTB가 적용된 릴은 정말 오랜만에 써봐서 조금 확실히 늘었네. 한 2m가 늘었어요. 5로 했을 때. 자, 메카니컬은 풀이고, 지금 카이젤리그 지그헤드는 요게 32분의 1온스 32분의 1온스네요 자, 웜은 스왑프 크롤러 요거고요. 이제 브레이크를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낮추면서 본인 캐스팅에, 본인 장비에 맞는 브레이크를 찾아보는 거죠. 야, 뭐야 이거 비거리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미쳤는데? 이거 잠깐만, 내 SS 에어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저는 릴을 보고서는 극피네스 릴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가벼운 채비는 잘 못 던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웜이 좀 무겁긴 해 지금. 그래서 32분의 1온스인데 엄청 멀리 나가네. 브레이크가 4, 좀 더 내려볼까? 백이 나기 직전까지 3으로 바로 가기는 좀 쫄리니까 3.5로 해서 백이 살짝 올라오려고 해요. 야, 근데 뭐야 이거 비거리 왜 이렇게 좋아? 원 포함해도 지금 한 5g, 6g 되지 않나? 5g 되겠지? 5g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무게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5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옆에 스피닝 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 지금 무게 얼마야? 옆에 지금 동생이 스피닝 때인데 저보다 무거운 거예요. 던져봐 한번. 정면으로? 정면으로. 몇 g이라고? 24분의 1? 24분의 1? 자, 24분의 1 스피닝 릴로 24분의 1. 그리고 L대, UL대지만 스피닝 L대보다는 베이트가 좀 더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35분의 1. 이거 싱커까지 들어있잖아. 내일 싱커 포함해서. 얘가 훨씬 무거울 텐데. 포함해서 24분의 1? 아까 그 1.5g. 그거. 그러면 얘는 장난 아니지? 똑같아 비거리가.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되냐고.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되게 가벼운 거 못 던지게 생겼네. 그렇지. 내가 봐도 그렇거든. 이게 스풀이 또 커. 이러면 스피닝을 안 쓰지. 난 스피닝은 진작부터 안 썼지만 이건 스피닝 쓸 이유가 없지. 이러면 라인 몇 파운드예요? 5파운드. 5파운드? 똑같은데? 라인도 똑같아? 네. 3.5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나 이게 브레이크가 처음엔 엄청 빡빡했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지네요. 그래도 여전히 손은 아픈 정도다. 자, 라인을 조금 굵게 쓰실 분들은 조금 브레이크를 더 올리셔야 돼요. 4 정도 놓고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6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조금씩 백 안 하는 지점까지 내리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피칭을 한번 해볼게요. 피칭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극피네스를 할 때는 좀 웜이 뜰 수 있어요. 너무 가벼운 걸로 하면. 그래서 피칭을 한번 똑같은 브레이크 세팅으로 한번 해보고, 한 발 앞에 2m 정도까지는 괜찮고, 조금 멀리 뜨네, 확실히 조금. 자, 피칭할 때는 브레이크를 더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로 놓고 해볼게요. 피칭. 너무 가볍긴 하다. 이 정도도 조금 뜨네. 자, 피칭은 조금 버겁다. 너무 가벼우니까 지금 웜이 하긴 이게 뭐 너무 약간 뜨더라도 채비가 워낙 가벼우니까 착수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되게 조용히 들어가죠. 들리지도 않을걸. 지금 제가 5파운드 카본 라인 쓰고 있는데, 요새 파워 미드 스트롤링 많이 하시죠? 파워 미드 스트롤링 할 때 합사를 쓰셔가지고 라인을 더 가늘게 쓰시면은 비거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이와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썬바를 올리면 이 T윙이 앞에는 라인 방출구고 뒤쪽에서 라인을 눌러요. 이렇게 이 부분이 라인을 누르거든요. 요렇게. 그럼 라인을 누르면 합사 같은 경우를 이제 오래 쓰시면 이 T윙 라인 눌리는 쪽이 갈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갈리게 되면은 나중에 라인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운이 없는 경우에 라인이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TWS 이걸로 합사를 쓰실 때는 조금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꼭 강하게 쓰거나 이러면은 심하게 갈릴 수도 있고, 근데 피네스릴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는 안 쓰니까 갈림에서 조금은 자유롭긴 한데, 이 시마노릴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합사 쓴다고 해서 이 레벨 와인더 쪽이 방출구가 갈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만약에 합사를 쓰신다? 그러면 시마노릴 쓰시는 게 좋아요. 갈림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자유로워지죠. 자, 이번에는 릴을 분해해서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베어링이 어떤 것들이 튜닝이 가능한지 한번 분해를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전혀 없네. 그 다음에 볼트 4개를 풀면 바디를 분해할 수 있고요. 원스크류. 우선은 이 볼트를 봤을 때 일반 볼트거든요. 이거는 금속을 조이는 볼트예요. 그래서 바디는 시마노의 하간의 알루미늄 바디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바디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사이드 커버 쪽은 플라스틱이에요. 이 커버는 플라스틱이고, 자, 오, 기어가 검정색이네. 자, 요 기어는 17 스틸에, 시마노 스틸에서 사용됐던 그 검정색 기어고요. 참고로 여러분, 드래그미 있습니다. 이 릴은 스풀 쪽에 베어링이 없기 때문에 이 축 스풀 쪽 끝에서 스풀 베어링이 잡아줄 겁니다. 네, 여기 베어링이 하나 있고, 베이트 피네스용 작은 베어링이고, 양쪽으로 작은 베어링이에요. 자, 피니언 기어는 뭐 특별한 거 없고, 베어링이네? 뭐지? 어떻게 5개지? 잠깐만. 하나, 여기 2개, 둘, 셋, 4개, 5개. 자, 하나, 둘, 셋, 넷. 아, 맞구나. 그러면 이 웜기어 쪽 하나가 부싱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브 4개가 부싱일 겁니다. 부싱을 튜닝을 해보죠. 자, 여러분, 요거 분해하실 때 요 아래쪽에 이
캠플레이트 있고 튀어나온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래로 누르면 이거 휘어버리면서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얘 부러지면은 교체해야 돼요. 쓸 방법이 없어요. 웜 기어는 플라스틱입니다. 웜폴 기어는 금속이겠죠. 이링 리무브. 아, 사이즈가 되게 애매하네, 이링. 여기 보통 해수 대용, 시마노의 해수 대용 모델들은 웜 기어 한쪽이 부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뭐 25년식이라고 해서 부품이 특별히 바뀐 건 없고 다 기존에 있던 그런 부품들입니다. 기어만 아마 새로 깎았겠죠. 8점대가 없었으니까 스틸에는 이것만 베어링으로 교체를 해줄게요. 요 부싱을 오래 쓰면 이 샤프트가 갈려요. 시마노는 그래도 다이와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같이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베어링이. 이런 경우 또 이제 골치 아픈데,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교체했고, 그래도 저가용 릴치고 베어링을 많이 넣어준 거예요. 5개면. SLX DC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 아래쪽도 부싱이거든요. 얘는 베어링을 넣어줬네요. 잘 다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하얀색 구리스는 조만간 출시할 범용 구리스인데, 물론 금속 기어에 발라도 되고 플라스틱 기어에 발라도 되고 베어링에 발라도 되고 어디든 다 바를 수 있는 베이트 릴 전용 범용 구리스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 여기에 베어링이 없구나. 보통 이제 이 샤프트 쪽 한쪽에도 베어링이 있는데 얘는 베어링이 없네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1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위쪽에 이 드라이브 샤프트 위쪽을 잡아주는 베어링이 있는데 얘는 그 베어링이 빠져 있어요. 요 노브는 이제 고객님한테 베어링으로 교체해서 보내드릴 거고, 일단은 교체하는 모습은 생략을 할게요. 노브 쪽은 뭐 워낙 간단한 작업이니까 생략을 하고. 튜닝 완료됐고요. 자, 드래금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드래금도 있으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고, 드래금이 있는 게 굉장히 또 매력이죠. 자, 오늘 이렇게 25 SLX BFS 간단하게 리뷰, 그 다음에 사용, 내부 튜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가성비 좋은 베이트 피네스 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극 피네스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3g 이상 이런 좀 가벼운 채비, 파워 피네스, 이제 커버에서 피네스한 채비로 막 끄집어내는 그런 베이트 릴로는 아주 손색이 없는 좋은 베이트 릴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또 유익한 리뷰 영상 보시려면 구독하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논스토일 최순웅입니다. 스릴!